2024년 8월 축구 팬덤을 넘어 전 세계 미디어가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EPL의 심장이자 상징이던 손흥민 선수가 메이저리그 사커, 그것도 LAFC로 이적한다는 소식은 가히 충격파 그 자체였습니다. 유럽 축구계 전체를 뒤흔든 이 초대형 이적 소식이 채 가라앉기도 전, 단 며칠 만에 두 번째 폭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폭발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거인 하이브의 MLS 진출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LAFC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이 발표는 단순한 로고 노출을 넘어서 플레이오프 경기 내 행사, 라이트쇼, 푸드 큐레이션, 팬 체험 프로그램까지 완벽하게 복합 설계된 패키지 형태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서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아이콘의 이적과 K-팝의 정점에 선 엔터 기업의 미국 축구 시장 진입, 이 두 개의 거대한 폭발이 과연 우연이라는 단 하나의 프레임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상식적인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이 속도는 비정상적입니다. 글로벌 대기업 간의 대형 파트너십, 특히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구단 간의 계약은 단순한 광고판 계약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법무팀의 리스크 검토, 예상 리턴 시뮬레이션, 브랜드 정렬 분석, 그리고 리그 본부의 최종 승인까지 통상적으로 최소 수개월, 심지어 반년 이상이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손흥민 오피셜 발표 후 하이브는 마치 이미 모든 서류에 도장이 찍힌 것처럼 단숨에 완성된 프로그램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속도는 사건의 순서가 손흥민을 보고 급히 따라갔다가 아니라 이미 진입은 확정되었고 발표 타이밍만 손흥민이라는 핵폭탄급 재료에 맞췄다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달콤한 손흥민 효과라는 겉껍질을 벗겨내고 그 이면에 숨겨진 하이브의 치밀한 전략적 포석을 추적해야 합니다. 첫째, 왜 하필 LAFC였을까요? MLS에는 인터 마이애미나 시애틀, 애틀랜타처럼 더 큰 네임밸류를 가진 팀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굳이 LA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하이브의 북미 확장 전략이 손흥민의 이적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명확하게 LA를 거점으로 설정했음을 강력하게 방증합니다. K컬처의 북미 중추는 이미 수십 년간 LA 한인 커뮤니티와 결합하며 구축되어 왔습니다. 이는 뉴욕이나 마이애미가 대체할 수 없는 지정학적, 문화적, 그리고 팬덤 동원력 측면의 핵심 거점입니다. 하이브 입장에서 MLS 진입의 최적 거점은 LA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하이브의 계획이 손흥민의 LA 이적보다 선행되어 이미 LA로 고정되어 있었다는 정황 증거입니다. 둘째, 이번 파트너십의 범위 자체가 단순 광고가 아닌 복합 설계의 성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로고 노출 수준이 아니라 플레이오프와 같은 핵심 이벤트의 팬 경험, 즉 라이트쇼 연출부터 푸드 큐레이션에 이르기까지 구단의 핵심 운영 영역에 깊숙이 침투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협업 시나리오는 며칠 내에 급히 맞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수개월에 걸친 사전 설계와 시뮬레이션, 브랜드 정렬 테스트가 끝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즉, 손흥민이 오기 훨씬 전부터 하이브의 MLS 진출 계획은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밟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하이브는 지난 24개월 동안 북미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를 융합하는 컨텐츠에 지속적으로 사전 포석을 두고 있었습니다. NFL 하프타임 콜라보 시도, 애니메이션 및 게임 IP의 북미 확장, 그리고 스포츠 팬덤 기반 라이브 경험 사업부 신설에 이르기까지 이 일련의 행보는 특정 종목,
즉 축구를 타깃으로 한 적은 없었지만 스포츠와 팬덤을 융합하는 새로운 시장을 시험할 준비 자체는 이미 완성 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정황을 연결해보면 이번 사건을 단순히 손흥민 영입 때문에 하이브가 따라왔다로 보는 것은 겉껍질만 보는 해석에 불과합니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은 이것입니다. 하이브는 이미 MLS 진입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고 손흥민이라는 초대형 문화적 촉매가 등장하는 순간 발표 타이밍을 그에 맞춰 폭발적으로 실행한 것입니다. 즉, 손흥민은 이 계획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설계된 하이브의 북미 확장 계획을 정당화하고 미디어의 이목을 끌어 폭발시키는 트리거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LAFC와 하이브의 파트너십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입니다. 이 전략적 포석의 다음 수순은 단순 스폰서십을 넘어 구단의 지분 참여, 나아가 멀티클럽 연결을 통한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지분 구조의 본격적인 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포착해야 할 첫 번째 이상 징후는 바로 비정상적인 속도에서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거대 기업과 메이저 스포츠 구단 간의 대형 파트너십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지난하고 복잡한 과정의 사물입니다. 통상적으로 최초 협의가 시작되어 대외적으로 발표되기까지는 법무팀의 광범위한 리스크 검토, 예상되는 리턴에 대한 시뮬레이션, 양 브랜드의 정렬 작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그 사무국의 최종 승인까지 이 모든 단계가 최소 수개월, 심지어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하지만 LAFC와 하이브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 오피셜이 발표된 직후 마치 미리 짜인 각본을 펼치듯 비정상적인 속도로 파트너십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은 단순히 경기장 LED 보드에 로고를 노출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플레이오프 기간 내 행사 일정, 구체적인 팬 체험 프로그램, 푸드 큐레이션, 그리고 하이브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라이브 경험까지 복합적으로 설계된 완성형 형태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범위와 완성도를 가진 대규모 협업이 손흥민 발표 이후 며칠 만에 급조될 수 있을까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결과는 파트너십의 사전 설계와 시나리오 테스팅, 그리고 법적 검토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결과이며 그 속도는 하이브가 손흥민 이전에 이미 MLS 진입을 위한 카드를 품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이상 징후는 하이브가 선택한 파트너가 하필이면 LAFC라는 비정상적인 전략성입니다. 만약 순수하게 손흥민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다면 MLS에는 인터 마이애미나 뉴욕시티처럼 더 높은 네임밸류나 광범위한 시장성을 가진 대안들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는 굳이 LA를 기반으로 하는 클럽을 선택했습니다. 왜 하필 LA였을까요? K컬처의 북미 진출 교두보는 이미 오래전부터 뉴욕이나 마이애미가 아닌 LA의 강력한 한인 커뮤니티와 현지 엔터테인먼트 인프라와 결합되어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브 입장에서 MLS 진입 거점을 선택할 때 손흥민 선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LA는 K컬처 확장이라는 큰 그림에서 가장 전략적이고 당연한 선택지일 수밖에 없었다는 계산이 선행된 것입니다. 이는 LAFC 선택이 손흥민 기반이 아니라 손흥민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하이브의 북미 전략 지도에 LA로 고정된 시점이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타이밍 자체가 역설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만약 정말로 손흥민 선수의 이적을 보고 뒤늦게 파트너십을 추진했다면 가장 정상적인 발표 시점은 시즌 종료 이후 또는 다음해 정규 시즌 시작 전이었을 겁니다. 미디어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즌 중간에 서둘러 계약을 공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손흥민 발표 직후 즉시 실행 페이스로 계약을 공개했습니다.
이 속도는 상황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MLS 진입은 확정했으나 발표 타이밍만 손흥민 직후로 지연시킨 것으로 읽힙니다. 하이브는 손흥민이라는 초대형 문화적 촉매가 만들어낸 미디어 폭발력과 대중의 정당성을 활용하기 위해 발표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율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을 단순히 손흥민 영입을 원인으로 보고 하이브가 결과로 따라왔다는 피상적인 해석은 겉껍질에 불과합니다. 정황들을 연결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하이브는 이미 MLS 진입을 위한 모든 전략적 포석과 실무적 준비를 끝내놓았고, 손흥민이라는 트리거가 등장하는 순간 그가 만들어낸 폭발적인 문화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북미 확장 계획을 정당화하고 실행 속도를 극대화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 계획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설계된 북미 확장 계획을 미디어의 이목을 끌어 폭발시키는 완벽한 트리거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맞다면 LAFC와 하이브의 파트너십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미 스포츠 자본과 엔터테인먼트 자본 융합의 거대한 서막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스폰서십 계약을 넘어 이 전략적 포석의 다음 수순은 구단의 지분 참여, 나아가 하이브의 막강한 IP를 활용한 멀티클럽 연결 등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산업의 소유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대형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는 북미 스포츠 산업 내에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구단의 오너십 구조 깊숙이 침투하는 전례 없는 융합의 시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